여러분, 이건 정말 실화입니다. 숙종 28년 한양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어전회의에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한 인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2년 넘게 조정대신들과 심지어 왕까지 속였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이름은 김만중. 아니, 그것조차 가짜였다. 조선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치밀했던 사기꾼. 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그의 본명은 김서방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그의 진짜 이름을 몰랐다. 경기도 어느 마을 출신의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한 번 본 글자는 절대 잊지 않았고 사람의 말투와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었다. 25살 되던 해 그는 결심했다. 더는 이 천한 신분으로 살 수 없다고. 첫 번째 목표는 양반 행세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옷만 바꿔 입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말투, 걸음걸이, 예법, 학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그는 3년을 준비했다. 서당 밖에서 훔쳐듣고 양반집 하인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활을 관찰했다. 밤에는 버려진 책을 주워 모아 독학으로 사서삼경을 외웠다. 그의 기억력은 신의 경지였다. 한 번 읽은 문장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할 수 있었다. 드디어 때가 왔다. 그는 완벽한 양반 김만중으로 재탄생했다. 명문가 후손이라 칭하며 가문이 몰락해 지방에서 홀로 공부하다 과거를 보러 올라왔다는 설정이었다. 증명할 사람도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 그의 말투와 태도는 그 어떤 양반보다도 고고했고 학식은 인류 선비들을 압도했다. 숙종 26년 봄 식년시가 열렸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선비들이 몰려들었다. 김서방, 아니 김만중도 그 중 하나였다. 그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바로 기출문제, 패턴 분석이었다. 그는 지난 50년간의 과거 시험 문제를 모두 구해 분석했다. 출제 경향 자주 나오는 주제, 시험관들이 선호하는 답안,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현대로 치면 수능 기출 분석의 달인이었던 셈이다. 시험 당일 문제가 발표되자 주변 선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난해한 경전 해석 문제였다. 하지만 김만중은 미소 지었다. 이미 예상했던 문제였다. 그의 붓은 물 흐르듯 움직였다. 고금의 학설을 인용하고 독창적인 해석을 더했다. 시험관들이 감탄할 만한 완벽한 답안이었다. 결과는 장원급제. 전국에서 1등이었다. 더 놀라운 건 전시, 즉 왕이 직접 보는 마지막 시험에서였다. 숙종은 그의 답안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 이런 인재가 있었구나. 경의 학식이 참으로 깊도다. 왕의 칭찬이었다. 김만중은 무릎을 꿇고 절했다. 속으로는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오직 충성스러운 신하의 표정만 지었다. 이렇게 그는 조정의 일원이 되었다. 급제 후 김만중의 출세는 눈부셨다. 그의 능력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사기꾼이었지만 머리는 천재적이었다. 그는 정책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했고 왕이 묻는 질문에 항상 명쾌한 답을 내놨다. 특히 그는 사람을 다루는데 탁월했다. 누가 권력자이고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남인과 서인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았고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얻었다. 노론의 거두도 소론의 영수도 그를 자기 편이라 여겼다. 1년 만에 정육품, 2년 만에 정오품으로 승진했다.
보통 수십 년 걸릴 승진을 번개처럼 해냈다. 왕의 총애는 날로 깊어졌다. 숙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김만중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경의 식견은 참으로 놀랍소. 과인이 이런 신하를 둔 것이 큰 복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돈이었다.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였다. 그는 교묘하게 뇌물을 받았다. 승진을 원하는 관리들, 소송에서 이기고 싶은 양반들, 왕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상인들. 모두가 그에게 금은보화를 바쳤다. 2년 동안 그가 모은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양의 기와집 세 채, 지방의 논밭 수백 마지기, 금 수천 냥. 거지 출신이 조선 최고 부자 반열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전라도에서 올라온 한 양반이 조정에 나타났다. 그의 성도 김씨, 이름도 만중이었다. 진짜 명문가 후손이었다. 역적이 내 이름을 사칭하고 있소. 진짜 김만중의 고발이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왕은 즉시 조사를 명했다. 가짜 김만중, 즉 김서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천재였다. 아니, 악마적 재능의 소유자였다. 그는 오히려 진짜 김만중을 사칭범으로 몰아갔다. 어떻게? 먼저 2년 동안 쌓은 신뢰를 활용했다. 조정 대신들은 모두 그를 믿었다. 왕의 총애도 두터웠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하, 저 자는 제가 출세한 것을 시기하여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저의 가문 족보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사옵니다. 둘째, 그는 이미 완벽한 가짜 족보를 준비해 두었다. 2년 전부터 뇌물로 매수한 지방 관리들이 위조 문서를 만들어 놓았다. 족보, 출생 기록, 과거 급제 증명서. 모든 것이 완벽했다. 셋째, 그는 진짜 김만중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조사 결과 진짜 김만중은 몇 년 전 지방에서 작은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그는 이것을 확대 해석해 저 자는 소송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이제 남의 이름으로 관직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결과는 진짜 김만중이 거짓 고발죄로 곤장을 맞고 쫓겨났다. 가짜가 진짜를 이긴 것이다. 왕은 여전히 그를 믿었다. 경이 이런 모함을 받다니 참으로 안타깝소. 더욱 정진하여 과인을 도우시오. 김서방은 또 한 번 위기를 넘겼다. 아니, 오히려 왕의 신뢰는 더 두터워졌다. 하지만 김서방은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완벽한 거짓말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 한탕을 계획했다. 숙종 28년 가을, 그는 왕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전하, 북방 오랑캐와의 무역로를 개척하면 국고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신이 직접 함경도로 가서 협상하겠나이다. 왕은 흔쾌히 허락했다. 그에게 막대한 활동 자금까지 내려주었다. 금 3,000냥, 은 5,000냥, 그리고 국세가 찍힌 외교 문서. 조선 역사상 한 신하에게 준 가장 큰 권한이었다. 함경도로 떠난 김서방은 그대로 사라졌다. 그는 사실 1년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했다. 중국 상인들과 미리 접촉해 밀무역 경로를 확보했고 가짜 신분증도 여러 개 만들어 놓았다. 국가 자금과 2년간 모은 개인 재산을 모두 챙겨 국경을 넘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조정이 수상히 여겼다. 조사단을 보냈지만 그는 이미 흔적도 없었다. 함경도 어느 여관에서 그의 관복만 발견되었을 뿐이다. 진실이 밝혀지자 조정은 대혼란에 빠졌다. 왕은 분노했고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2년 넘게 조정 최고 실세가 가짜였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남긴 쪽지였다. 어느 대신의 집에서 발견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은 가짜였소. 이름도 신분도 충성도. 하지만 내 능력만은 진짜였소. 양반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 거지만도 못하다는 것을 증명했소. 안녕히. 김서방은 결국 잡히지 않았다. 소문에는 중국 북경에서 큰 상단을 운영했다고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무역상이 되었다고도 한다. 어떤 이는 조선으로 몰래 돌아와 다른 이름으로 또다시 과거를 봤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전했다. 조정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이미 몇 단계 앞서 움직인 후였다. 그가 훔쳐간 금액은 오늘날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했다.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과거 시험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족보 위조에 대한 처벌이 극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백성들이 은밀히 그를 응원했다는 것이다.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이 양반을 이긴 통쾌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거지 김서방의 이야기는 민간에서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다. 심지어 몇몇 선비들은 그를 비판하면서도 묘하게 존경했다. 한 실록 기록에는 이런 글이 남아있다. 그 재주가 정도로 쓰였다면 나라의 기둥이 되었을 것을. 하나 천한 출신이라 길이 막혀 사도에 빠졌으니 이 또한 나라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재능은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김서방은 분명 천재였다. 하지만 조선의 신분제는 그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 둘째, 시스템의 허접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제도도 허점이 있고 그것을 노리는 자가 나타난다. 셋째, 신뢰는 양날의 검이다. 왕과 대신들이 그를 믿었기에 사기가 성공했다. 의심 없는 신뢰는 때로 최대의 약점이 된다. 넷째, 진짜 중요한 건 능력이다. 그가 무능했다면 금방 들통났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가짜 신분으로 진짜 업적을 남겼다. 조선시대 최악의 동시에 최고의 사기꾼 김서방.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과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타고난 신분이 중요한가? 아니면 능력이 중요한가?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역사는 그를 사기꾼이라 기록했지만 어쩌면 그는 시대를 잘못 만난 천재였을지도 모른다.